안녕하세요, 하피TV입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작가죠, 무라카미 하루키의 오디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오디오 애호가 라기보다는 음악 애호가, 그리고 음반 콜렉터라 할 수 있습니다. 재즈 에세이를 여러 권 써냈고 지휘자 오자와 세이지와 대담집을 냈을 정도죠. 그의 음악에 대한 지식은 정말 놀라운 수준입니다. 특히 등단전에는 도쿄 코코분지시의 피터캣이라는 재즈바를 운영했습니다. 그가 열렬한 재즈 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그의 소설보다 에세이를 좋아합니다. 마라톤을 좋아하는 그의 영향으로 일주일에 3, 4회씩 러닝을 한 지 10년 됐습니다. 보통 한 번 달릴 때 5km 정도 달리니까 10년 사이엔 한 8,000km를 달리지 않았나 생각드네요. 그가 49년생이니까 70대인데 최근 사진을 보면 분명 미남은 아니지만 팽팽하다고 해야 할까요? 청춘의 기운이 느껴지죠. 제가 바라는 저의 70대도 그렇습니다. 하루키의 여행법을 읽고 그를 따라 사누키 우동 투어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아침부터 우동만 5끼를 먹는 거죠. 그렇게 먹었는데도 그 맛을 잊지 못해 또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위스키 성지 여행을 읽고 올해 5월 아일레이 양주장 투어를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막아섰죠. 격하게 행복했던 일도 격하게 슬픈 일도 함께 있었던 2020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루키가 2018년 그간 모아온 원고, 책, 편지, 음반 1만여 점을 모교인 와세다 대학에 기부하겠다고 발표했죠. 그리고 언젠가는 1일 라디오 DJ를 맡은 적도 있습니다. 그도 이제 사후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가 2017년, 2019년 두 번에 걸쳐 여기 있는 카사브루터스 그리고 스위치라는 잡지를 통해서 자신의 오디오룸을 공개했습니다. 좀처럼 사생활을 공개하지 않는 그이기 때문에 이는 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저는 일찌감치 이 잡지를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매월 구독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하루키의 오디오 소개는 바로 이 두 권의 잡지를 참고했습니다. 하루키의 오디오룸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가로폭이 한 5, 6m 정도 될까요? 예전에 SNS 등을 통해서 하루키의 오디오룸이 아주 한정된 곳만 소개된 적이 있는데 스피커는 그때와 같고 대신 오른쪽에 LP가 가득 쌓여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죠. 그런데 이번 잡지 공개에서도 시스템 리스트만 소개되어 있지 리스닝룸 전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스위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은 오디오렉이 소개됐네요. 오디오렉을 보니까 인상적인 게 파이오니아 LDP도 있네요. DVD 나오기 전 영상 매체죠. 지휘자 카라얀이 영상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눈치채고 클래식 레이저 디스크 회사를 세웠다 망했죠. 유튜브 세계가 일찍 도래했다면 다 그의 것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키는 LP뿐만 아니라 레이저 디스크도 컬렉션했다는군요. 그래서 아직 가지고 있답니다. 이 제품은 파이오니아 CLD R60 보입니다. 이 제품도 중국 모델이죠. 당시 100만원 아래로 판매되었던 제품 같네요. 저도 잠시 썼던 모델입니다. 저는 90년대 중반까지 일본 애니메이션 LD를 엄청 사모았던 기억이 나네요. 하루키의 오디오 시스템은 대형기라거나 기계수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앰프는 분리형도 아니고 2인티 앰프를 쓰고 있네요. 욕심낸 거라면 스피커를 2세트 가지고 있다는 거 정도겠네요. 이제부터 시스템을 하나씩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피커 JBL 4530입니다. 4530은 1971년 발표된 스피커인데 이 시기는 하루키가 재즈바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결혼한 해이기도 하죠. 아마 20대의 하루키는 이때 JBL에 강하게 매료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70대가 되어도 JBL을 곁에 두는 거겠죠. 그래서 좋은 오디오는 10대, 20대 때 경험해야 합니다. 학부모님들 참고하세요. 소설가로 등단한 후 1984년 지배 오디오 시스템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 그때 구매한 것이 지금의 4530입니다. 다만 유닛 구성은 좀 다릅니다. 사용하면서 유닛을 초기 버전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시스템을 보니 릴 테이프도 쓰네요. 참고로 하루키는 기계에 박식하지 않지만 친구들이 설치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평론가 오노데라 코지가 그의 친구죠. JBL 4530이 흥미로운 게 인클로저를 고르고 유닛을 선택해 매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판매되는 4530도 사용자의 취향, 연식에 따라 유닛 구성이 제각각입니다. 당시 JBL은 오디오 시장을 리드하는 제조사였죠. 1957년 명기 8학원을 낸 후 C40 50 시리즈로 60년대를 석권하고 1971년에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L100을 시장 공략기로 내놓아 히트를 기록합니다. 4530은 당시 플래그십 모델이죠. 4530은 백로드 홈 방식으로 전면에 소리 말고 후면에 나오는 음으로 저음을 증폭시킵니다. 과거에는 저역의 부족을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제품이 많았습니다. 최근에도 쓰이는 기술이고요. 여기 쓰이는 15인치 D130 우퍼는 1949년 JBL 창업자 제임스 B 랜싱이 죽기 전에 나온 명기로 꼽히는 유닛입니다. 이 유닛은 1980년 130H로 나올 때까지 30년 이상 현역으로 활약합니다.
미드레인지는 2440으로 JBL 특유의 알리코 4인치 홈 컴프레션 드라이버인데 4530 발표와 함께 동시에 소개되었습니다. 트위터는 2420으로 1.75인치 홈 컴프레션 드라이버이고 마찬가지로 1971년에 나왔습니다. 이 드라이브도 10년간 현역으로 쓰입니다. 4530의 가격은 국내에 남아있는 수량이 많지 않아 산정하기 어렵더군요. 현재 유럽 쪽 이베이에 하나 나온 게 있는데 3,500유로입니다. 환율, 운송비, 관세 포함하면 800만원 정도는 되겠네요. 여기서는 넉넉하게 1,000만원으로 잡겠습니다. 최근 국내 유통가격 아시는 분은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스피커는 탄노이 버클리입니다. 하루키가 2개의 스피커를 쓴 것은 오래된 일입니다. 이 제품 이전에는 린 스피커를 애용하기도 했습니다. 탄노이는 지난번 이오리오 오디오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 메이커입니다. 탄노이는 창업자가 1974년 하만에 매각합니다. 그리고 하만은 실용적인 미국 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해 아덴, 버클리, 이튼 등 전략기를 1976년에 발매합니다. 이 라인업을 하만이 만든 제품이라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죠. 진짜 탄노이가 아니라는 거죠. 이 중 버클리는 HPD 381A 15인치 동축 드라이버를 장착한 모델입니다. 이 제품이 발매됐을 때 일본의 탄노이 수입원으로 티약이 결정됐는데 지금까지 수입원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당시 버클리의 발매 가격은 19.9만엔, 지금 1000만원 하는 아덴이 23만 9천엔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약 800만원 정도 하는 모델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탄노이라 이 제품은 국내에서도 인기가 높았습니다. 특히 작고하신 클래식 평론가 안동린 교수님이 생전 오래 쓰신 제품으로 잘 알려져 있죠. 레트로 붐을 타고 이때 탄노이 스피커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저는 이상하게 이 탄노이 디자인이 좋아요. 매력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모델과 달리 가격을 거의 안 올렸어요. 버클리는 안 나오고 같은 15인치 아덴만 나옵니다. 그러고 보니 하루키는 모두 70년대 스피커를 쓰고 있네요. 재즈바 운영할 때는 젊어서 좋은 오디오를 못 썼으니 그때 구매하고 싶었던 제품들이 아닐까 싶네요. 버클리는 현재 중고로 구매할 수 있고요. 가격은 250만원입니다. JBL과 탄노이는 재즈의 제격이라는 평가를 받죠. 특히 일본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책이 나올 만큼 일본에는 정말 수많은 재즈바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구매해서 일본의 재즈바 많은 곳들을 다녀온 기억들이 있네요. 그리고 또 이 책에 소개된 베이시는 일본 최고의 재즈바로 꼽히고 그 사운드는 미국 JBL 본사에서 이곳을 방문할 만큼 놀라운 수준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 책에 소개된 베이시 오너와 한국의 재즈바 오너를 만나서 대담하는 기획을 제가 기획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동일본 대지진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안타까운 기억이 나네요. 아큐페이지는 1972년 창업한 일본 오디오 메이커로 지금도 단단한 팬층을 보유한 메이커죠. 지금 오디오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샴페인 골드 컬러를 트레이드마크로 삼습니다. 무색무취 음색이 매력적인 제품이죠. 고장이 잘 나지 않는 내구성도 특기할 만합니다. 이 407은 90년대 후반 발매된 인티앰프로 중고 가격은 넉넉히 300만원입니다. 다음 실버 컬러의 앰프는 옥타브 V40SE입니다. 옥타브는 1986년 설립된 독일의 진공관 오디오 전문 제조사로 일본에서 특히 인기가 높습니다. 개인적으로 옥타브의 심플한 디자인과 반응이 빠른 사운드를 좋아합니다. 지금도 판매되고 있는 현역기입니다. 하루키가 가장 최근에 교체한 기기 같네요. 가격은 670만원입니다. 턴테이블 소개해보겠습니다. 토렌스는 1920년대 추궁기 시절부터 활약해온 스위스 오디오 노포입니다. 턴테이블로 명성을 떨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턴테이블을 판매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중 TD520은 국내에서도 인기가 높습니다. 가격은 350만원입니다. 카트리지는 오토폰 카트리지 SPU G 타입을 씁니다. 가격은 중고로 60만원입니다. 서브 턴테이블은 럭스만 TD172를 쓰고 계시네요. 럭스만은 1925년 창업한 기업으로 이건희 회장의 의지로 삼성이 인수했다 재매각해 현재는 중국 IAG 그룹 소속입니다. TD172는 동사 레퍼런스 턴테이블입니다. 들어본 적이 있는데 만듦새가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국내에서는 신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가격은 670만원입니다. 여기에 오토폰 MC10W 카트리지를 쓰시네요. 중고 시세는 20만원입니다. CD 플레이어는 마란츠 SA11S3를 씁니다. 마란츠 SA CD 플레이어가 가성비가 참 좋죠. 나긋한 음색이 일품입니다. 저도 20년 전 SA CD 초창기 시절에 잘 썼던 기억이 납니다. 가격은 295만원입니다. 그럼 이제 시스템 총 가격을 살펴보죠. JBL 4350 1000만원, 탄노이 버클리 250만원, 아큐페이지 2407 300만원, 옥타브 V40SE 670만원, 토렌스 TD520 350만원, 오토폰 SPU G 타입 60만원, 럭스만 TD171 670만원, 오토폰 MC10W 20만원, 마란츠 SA11S3
295만원, 총 3,615만원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가격은 어디까지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고 실제 구매 가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키 시스템처럼 빈티지 오디오의 경우에는 상태, 연식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신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기의 경우에는 신품을 기준으로 가격을 명시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널리 알려진 연예인이 아닌 하루키 오디오를 소개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오디오가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한 사람의 예술에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지 보여주기 때문이죠. 반드시 고가의 오디오가 아니어도 됩니다. 자신을 위로할 수 있는 음악이 있고 이를 소리낼 수 있는 기기 장치가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오디오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도 오롯이 자신을 위로할 자신만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드세요. 당신의 삶을 훨씬 건강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오늘은 하루키 오디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또 궁금하신 셀럽이나 연예인의 오디오 시스템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하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